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OLED 및 반도체 제조 공정 시에 필요한 그런 고순도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다루었던 테스가 장비 종목이라면 원익 머티리얼즈는 소재 종목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약 3,461억,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코스닥 순위로 약 한 205위 정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은 0.55%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인 비중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15.28% 정도 외국인 비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제품 또는 상품으로 그 매출 범위가 100%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품이 59.14%, 그 다음에 상품이 40.86%로 그 매출 비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사 또는 그 연결 대상 기업들을 보면은요, 현재 연결 대상 회사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는 한 5개 정도, 그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원익 큐브 정도가 자회사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사를 한번 보면은 국내 경쟁사는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같은 회사, 그 다음에 ISC, 동진 세미캠 같은 것이 이제 주로 반도체, 소재, 그 중에서 특별히 특수가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진 세미컴은 특수가스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컨센서스를 잠깐 보시면은 이 회사를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4군데고요. 최근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11월 3일 날 신영증권에서 숨겨진 낸드 프레시 고단화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90단 이상의 3D 낸드에만 사용되는 XEF2 공급 지속 증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비메모리형 특수가스 매출도 빠르게 증가, QD OLED 양산 시 성장 모멘텀도 유효, 이런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리포트를 한 번씩 보시면은요, 한 그 회사의 그 기업의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리포트들을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4군데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들이 발표됐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그 목표 주가들의 평균이 34,500.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34,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리포트의 평균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분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 지분은 원익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원익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입니다. 약 45.69% 정도를 이 원익 홀딩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원익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 이상 주주의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영자산운용, 그 다음에 피델리 펀드, 이런 그 대주주들 5% 이상의 대주주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것은 지금 이 원익 머티리얼스는 어떤 테마로 잡혀 있냐면요. 제가 관리하는 테마 리스트를 잠깐 볼게요. 네, 어떤 테마에 주로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가 봤다시피 반도체 전공정 소재 부분에 여기 지금 있죠. 네,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조금 힘이 없죠. 마이너스적으로 마이너스 권역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들도 어저께 제가 그 테스트 설명할 때도 잠깐 이 부분을 다뤘었는데요. 반도체 쪽이 지금 전혀 힘이 없습니다. 네, 지금 4분기에 조금 뭐 공급 과잉 우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테마적인 성격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원익 머티리얼스의 또 사업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OLED 이런 부분에도 다 그 공정에 필요한 소재가 납품되는 거죠. 특수가스가 납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OLED 소재 부분, OLED 소재 부품 부분에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OLED라든지 반도체 뭐 부품단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단 전부 다 현재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상단에서 막힌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떤 테마나 업종 섹터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어져서 본격적으로 섹터가 주도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도 사실상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회사가 특별한 개별 테마로 인해서 개별 재료를 인해서 뭐 상승할 경우는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 그룹이 그 종목 업종단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업종이 이렇게 힘을 받고 올라가줘야만 그 개별 종목들도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업종 테마군에서 봤을 때 OLED 반도체는 사실 전체 테마의 권역 가운데서도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힘을 못 쓰고 있는 테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더 상승하는 기운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이게 이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점점 어느 정도 주도적인 그런 섹터로 성장해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그 속에 있는 개별 종목들도 올라간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이 산업단에 이 업종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부담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적이 나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단들, 그러니까 이런 업종 테마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저점에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약간 역발상의 의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라든지 또 최근에 지금 오르고 있는 여행 레저 쪽,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전선 쪽, 이런 부분, 코로나 진단 키트, 뭐 태양광 이런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을 저는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최소한 이런 주도주나 주도 업종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 종목씩이라도 포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실은 효자 종목들을 만들어내는 업종 테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반도체라든지 OLED라든지 심지어는 뭐 요즘은 5G도 많이 힘들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소재 쪽도 많이 힘들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역발상의 의미로 많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거의 대부분의 그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약 한 67%가 삼성전자 향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등이 또 많은 그 공급처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업체 대부분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업체들도 해외 업체들에도 납품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부분을 납품하다 보니까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가 동향은 삼성전자 주가 추이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삼성 주가 주식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워닝 머티리얼즈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가도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본격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9년 작년에는 2018년 대비 약 한 마이너스 18% 정도 역성장을 했죠. 네, 작년에 별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은 물론 1분기, 2분기, 이제 최근에 3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10월 29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실적 전망치는 올해 4분기만 남아 있죠. 일단 그 2020년에 실적 전망 또 실적 발표한 것을 작년 2019년 대비 확인해 보면 약 한 20% 정도 성장하고 2021년도 약 한 20%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2022년은 10% 정도 조금 성장세가 끊기 있죠.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역시 두 자릿수 그것도 10%대가 아니라 20%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워닝 머티리얼즈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실질적인 정갑액에 대한 평가 이걸 이제 또 중요하게 보죠. 2020년에는 443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521억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의 영업이익 성장이 작년 대비 약 한 8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내년에는 78억 정도 더 추가가 되죠. 예, 퍼센테이지적으로 마이너스 6% 조금 하락을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의 여유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이너스 10에서 그 이상의 값으로 절대적 정가 폭이 만들어진다면 이 전체 평가의 퍼센테이지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도 257%, 근데 257%는 작년도가 마이너스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좀 큰 수의 그 상승폭이 나왔지만 2021년은 올해가 20%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정가평가가 약 한 43% 정도도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이 2021년에는 전망된다. 그래서 2021년은 어떻게 보면 워닝 머티리얼스의 주가가 한 단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실적적인 평가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요, 이제 얼마 전에 3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28% 정도 성장을 했죠. 예, 꽤 큰 폭의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3분기 대비 올해 종합적인 평가로는 약 한 28%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만 보면은 한 13% 정도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EPS는 59%, 그다음에 매출도 22% 성장하는 모습을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4분기든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7%의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1분기 또한 올해의 1분기 대비 또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성장성이 조금 줄어들죠. 한 자릿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의 뭐 이런 메모리 쪽에 어떤 그 반도체 그 업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조금 정체될 수 있다. 물량이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 또한 조금 이렇게 약간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YOY는 이제 최근 4분기를 더하는 거죠. 내년 1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4분기, 3분기, 2분기 그 4분기를 더하면 1년의 기록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플러스 20%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연간 실적으로도 플러스 20%죠. 그다음에 내년 2021년도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연간 실적과 분기 실적에는 큰 괴리는 없다. 뭐 어느 정도 잘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기 실적에 더한 합이 연간 실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신뢰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20년 올해는 9.77이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1.47, 그 다음에 2022년 11.20인데요. 이 ROE는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최소한 10% 이상이 되어야 좋다. 10% 이상이 되어야 본격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ROE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올해는 9.77 약간 10에 못 미쳤지만 뭐 거의 10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10을 돌파해서 11.47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증가폭이 크면 그만큼 상승률,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년 가치 평가를 보면은 가치 평가는 올해 2022는 0.62, 그다음에 내년에 0.43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PER을 기준으로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낮아질수록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5에서 1로 갈수록 점점 적정 주가로 가까워진다. 그 다음에 1 이상이 올라갈 수는 이제 고평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62, 0.43은 아직도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다. 특히 내년에 2021년은 2021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직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의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이제 그냥 수치로만 보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프로 보면 그만큼 눈에 잘 들어오니까 그래프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연간에 해당하는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2022년부터 2012년부터의 기록을 쭉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적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이 선이 현재 주가입니다. 여기 이제 주가라고 되어 있죠. 주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브라운 컬러가 EPS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매출액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닝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그 주가는 실적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뭐 한 해 정도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실적이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재료적 또 회사 내부의 어떤 뭐 경영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똑같은 그런 궤적을 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크게 보면 그 실적과 연동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워닝 머티리얼 주가는 2018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또 2019년은 또 제법 많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실적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좋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좋았고 그 다음에 EPS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2018년에. 2018년에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괴리가 생기죠. 실질적인 실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이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끝이 이제 완전히 실적 발표가 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컨센서스 전망치로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 보통 발표가 되느냐면 항상 후행성으로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3분기가 언제죠? 7, 8, 9 이게 3분기잖아요. 그죠? 이 7, 8, 9, 3분기의 실적이 언제 발표되냐면 10월 달 말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발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후행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를 넘겨서 3월달 가까이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을 까기 전까지는 전망치로만 가게 되는데 상당수 기업들은 또 전망치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 어닝 쇼크라든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조차도 100%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2018년의 데이터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2018년에 어떤 실적 전망이 안 좋았거나 실적 전망이 안 좋은 상태였거나 아니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상당히 많이 연동하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워닝 머티리얼스가.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의 실적이 2018년에 안 좋아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같이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지금 실적과 반대로 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 다음 해에는 바로 리커버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재밌는 것은 2019년에는 오히려 EPS는 줄어들고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지는, 그런데 주가는 오르는 희귀한 현상이 2018년, 2019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워닝 매트리얼스는 사실은 어떤 실적과 동기화되거나 실적과 연동하는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사실상 현재 컨센서스까지가 포함된 걸로 봤을 때 매출도 늘어나고 EPS도 늘어나고 그다음 영업이익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주가는 전년도 대비 하락하고 있죠.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올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2021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은 영업이익, EPS, 그다음에 매출액이 다 상승하는 쪽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2022년까지 그 추세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 주가가 과연 계속 2021년에도 더 떨어지는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확률보다는 올해 심지어는 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원래의 실적 방향으로 찾아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은 올해보다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만큼 실적이 2021년, 2022년 갈수록 나쁘지가 않다. 특히 2022년보다는 2021년에 실적을 좋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폭도 20%라는 여기 아니죠. 20%라는 플러스 값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과 평가도 플러스 값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오는 해는 가급적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큽니다.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2020년은 이렇게 둘 다 플러스였는데 주가가 떨어지냐? 사실은 이 전과 평가의 이 257%라는 것이 전년도 2019년에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조금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20년보다는 2021년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더더군다나 2020년도 좋았음에도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걸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뭐 우리가 삼성전자를 막 놀리고 있잖아요. 6만 전자, 6만 제차 그러는데 그게 6만 원을 뚫고 올라가서 7만 원이 되고 8만 원이 되어준다면 네, 워닝 머티리얼스도 주가가 삼성전자와 같은 방향을 그릴 확률이 높다. 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적정 주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내는데요. 지금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는 약 한 26,148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27,450원이니까 올해의 적정 주가는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죠. 2021년의 적정 주가는 33,000원에 2022년 적정 주가는 36,042원으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물론 적정 주가만 제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 밴드와 저점 밴드를 함께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걸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금방 안 올 수 있어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봉 화면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주봉 화면인데요. 이 주봉 화면 상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점선. 여기 있는 초록색 점선, 이것이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26,148원이었잖아요. 26,148원 올해의 적정 주가고요. 올해의 적정 주가는 이미 지난 7월 달 정도부터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 전에도 한번 볼까요? 그 전에도 돌파가 되었던 것 같죠? 2020년 1월 달만 해도 그 적정 주가를 이미 돌파를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달 좀 큰 폭락을 보였다가 다시 2020년 올해 7월경부터 이미 적정 주가, 2020년에 적정 주가는 타치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고점 밴드는 3808원인데요. 3808원이면 위치적으로 선을 한번 같이 넣어볼까요? 3808원이 2020 올해의 고점 밴드입니다. 이 고점 밴드거든요. 그래서 고점 밴드는 아마 8월 첫째 주에 제일 높은 고점이 3950원까지 갔으니까요. 3950원, 그러니까 3808원을 살짝 타치를 했죠. 3950원으로 살짝 타치를 했죠.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38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38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좀 설명하기 힘든 그런 고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까지만 딱 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2020년에 적정 주가는 26,148원인데 지금은 이제 이미 타치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그 다음 해에 적정 주가를 끌고 온다 했죠. 2021년에 적정 주가는 33,018원입니다. 33,000원대가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 실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밖에 여유는 없어요. 물론 고점 밴드는 38,900원이니까 고점 밴드까지는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긴 한데요. 고점은 정말 좀 과열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2021년 내년에는 33,000원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차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서부터는 뭐 얼마 안 되는 20%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주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부 기술적 분석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조정이라는 국면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선이 2021년에 저점 밴드입니다. 적정 주가 저점 밴드이기 때문에 워닝 머티리얼스가 힘이 없거나 또는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심지어는 21,9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21,9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21,900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뭔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21,900원까지 내려간 저점 밴드까지 내려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아까 적정 주가인 33,000원까지 간다면 그때의 폭은 뭐 거의 50% 이상의 또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에서 20%밖에 올라갈 데가 없네라는 것은 너무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스트레이트로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 어떤 조정을 보인다든지 또 어떤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의 저점 부분에서 적정 주가까지 계산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라고 하는 지금부터 20%라고 하는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작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 주가는 일단 그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은 재무제표 상에 보시면은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라는 게 여기 쭉 보시면 있는데요. 모든 HTS상에 다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현금 창출을 해냈느냐, 얼마만큼의 이익을 현금화했느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09억, 412억, 384억, 그 다음에 올해 2분기까지 284억 이렇게 현금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반드시 양수값,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되어야만 좋겠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건 뭐냐면은 이 원익 멀티리얼스가 회사적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장 부지를 산다든지 빌딩을 산다든지 또 어떤 뭐 유상증자 같은 또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면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금이 있던 현금이 나가는 거죠. 투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7년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올해도 현재 2분기까지 마이너스 120억의 현금 유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영업활동 또 사업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채를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이 더 필요해서 부채를 끌어왔을 때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부채, 빚을 얻어서 갖고 오게 되면 갖고 들어오면 당연히 현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에 이렇게 플러스 값을 보인다는 것은 지금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쓰고 있다. 부채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급이 된다,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부채를 갖고 왔던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워닝 머티리얼스는 지금 현재 계속 플러스 값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부채를 좀 더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재무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부채의 그러니까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자세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증가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대부분 지금 이 현금 흐름의 플러스 값이 대부분 다 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차입금이라는 게 그냥 돈 빌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다 플러스 값이 되고 있는데 이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한 번씩 보는 이유는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를 재무 현황을 한번 손쉽게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는 건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플러스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무 활동에 대한 부분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 더 확인할 거는 PER과 이제 PBR에 대한 밴드를 가지고 현재 주가 위치를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 HT상에 쭉 보시면은 PER 밴드와 PBR 밴드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PER이 무엇인지 PB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네이버 같은 포털에 가서 이렇게 PER, PBR 쳐보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하면 PER이 무엇인지 PBR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또 알고 계신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면 PER 밴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PER과 주가의 위치를 지금 도표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가가 많이 높았을 때는 PER에 이렇게 높았던 부분, 역사적으로 29.99에 해당하는 29.99배에 해당하는 PER까지도 근접했던 적이 있었죠. 또 반대로 많이 하락했을 때는
6.32배에 해당하는 PER까지 떨어졌던 또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는 뭐 PER은 항상 계산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망치까지 다 반영한 있는 PER 밴드를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 밴드 상의 현재 위치, 과연 이것이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는 이 밴드 차트만 봐도 얼마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죠? 예,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부분, 이 보라색 부분이었던 29.99배까지도 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점에 해당했던 6.32배에 가까운 영역까지 지금 근접해 있다. 그렇다면 이 PER 밴드로 봤을 때는 결코 높은 위치는 아니다. 결코 비싼 위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PBR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적으로 2.3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수준이 있었고요. 더 많이 떨어졌을 때는 0.79배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밴드를 예상치까지 포함한 밴드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그 밴드 상의 지금 주가의 위치, 이 또한 그렇게 높은 아주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냉각되어 있는,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죠? 2018년, 19년에 그런 하락,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더 그랬겠지만 2018년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2019년 뭐 좀 회복했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PER과 PBR 밴드를 통해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는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장사에서 얼마를 남기냐, 몇 퍼센트 정도를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버느냐 이 말이거든요.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이 그만큼 마진을 높게 만든다는 거죠. 마진을 높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경쟁사가 많이 없거나 또 경쟁하기 어려운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죠.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 운영을 하는 것이 진입 장벽이 낮은 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 워닝 머티리얼즈도 결국엔 제조업이라고 크게 보면은 볼 수 있겠죠. 예, 이 제조업의 그 영업이익률은 높지가 않은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뭐 13%, 16%, 18%, 16%, 16%, 17%, 17% 거의 두 자릿수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이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는 5% 미만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전통적인 굴뚝주에 해당하면 할수록 그런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은요. 일단 워닝 머티리얼즈는 그래도 제법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을 잘 남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그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일어나느냐. 2020년에 16.2가 17.24가 되고 17.26이 되는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 산업에 또 돈을 더 남길 수 있는 산업에 계속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의 증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한번 볼 텐데요. 부채 비율은 이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전 자산 대비에 얼마나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건데요. 부채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2.15, 16.69, 17.29, 거의 10%대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흔히 80%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100%까지의 부채 비율도 별 문제가 없다. 100% 이상이 넘어갈 때는 부채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300%, 500%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채가 높다고 해서 금방 망한다? 금방 부도가 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채를 잘 관리하고 또 업종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산업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지 또 항공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무조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항공기라는 것도 리스를 해서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건설업도 대부분 다 부채를 이용해서 우선 발주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업종 간의 또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80에서 100% 정도의 부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워닝 머티리얼스는 뭐 10%대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유보율 또한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얼마나 잘 유보시키느냐, 얼마나 잘 쟁겨놓고 있느냐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인데요. 4,000%에 가까운 지금 뭐 7,000%에 가까웠던 그런 유보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현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또 많이 답답한 모습,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들을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2018년에 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2019년에 조금 반짝 상승하는 것 같았지만 2020년 또한 다시 하락하면서 별로 맥을 못 추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하향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재미가 없죠.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적인 분석법의 접근으로 인해도 OLED 관련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관련 부분은 현재 2020년 하반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없는 산업군, 메리트가 없는 업종 테마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워닝 머티리얼스가 혼자 힘있게 올라간다? 그러기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내년에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또 새로운 탄력,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어떤 특별한 투자가 일어나고 캐파를 확장시키면서 또 그로 인한 어떤 붐, 반도체의 호황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워닝 머티리얼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부분, 그 다음에 부품단, 또 장비단, 우리 흔히 소부장이라 그러죠.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주가를 잘, 그러니까 주식을 잘 매집하고 모아 나갈 수 있다면 훨씬 큰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2021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역발상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코카의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일부 기본적 분석은 이제 주로 실적 같은 것을 바탕으로 또 회사의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요. 이제 2부 기술적 분석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어떤 수준에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또 매집하면서 준비를 할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2부 기술적 분석 또 함께 준비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서 제가 또 열심히 더 힘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